맨해튼 460 파크 애비뉴로 이전한 주 뉴욕 총영사관이 어제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뉴욕 이론 모든 종교계가 함께하는 통일 염원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드림액트가 쿠오모 주지사의 찬성 입장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동포들이 한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연간 5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킹사우나가 벌금 2만 5천 달러를 물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 위기로 14년 동안이나 두 집 살림을 했던 주 뉴욕 총영사관이 마침내 하나로 뭉쳤습니다. 영사관이 어제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뉴욕 맨하튼 460 파크 애비뉴로 이전을 마친 주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한국 정부의 외환 위기로 인해 본청이 UN 한국 대표부 건물로 입주하면서 그동안 총영사관은 본청과 민원실 등이 따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두 군데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온 총영사관이 단독 청사를 갖게 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와 또 편의 서비스를 더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우리 총영사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이 넘는 것 같네요. 이날 입주식에 참석한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단체장들도 총영사관이 14년 만에 파크 애비뉴로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거의 25년을 한인 단체장들은 동포 사회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고향집 같은 총영사관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이전이 돼서 더욱더 한인 사회가 발전되고 또 우리 영사관도 발전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원실과 뉴욕 한국문화원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이 건물 6층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8층과 9층을 추가로 임대한 총영사관은 정무와 동포, 교육 등 20여 개 업무실과 대회의실로 꾸며졌습니다. 영사관의 대표 전화와 각 담당 업무별 전화번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주 일요일 뉴욕 일원의 모든 종교계가 참가하는 통일 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입니다. 3.1절 다음 날인 이번 주 일요일 뉴욕 일원 종교기관에서는 50만 한인사회 모두가 조국 대한민국 통일 염원을 주제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성공회교 등 뉴욕 일원의 모든 종교계가 힘을 합쳤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한인사회 70% 이상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날 하루 각 종교단체의 예배를 통해 한인사회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일원 종교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협조를 얻어 3월 2일 범종교적으로 각 종교단체의 예배를 조국 대한민국 통일 염원이라는 주제로 예배 및 설법을 드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종교 지도자들도 최근 한반도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는 해빙 무드를 볼 때 통일은 곧 올 것이라며 이번 통일 염원의 날을 통해 통일 염원의 열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교계의 각 교회들도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통일하는 통일에 대한 모든 남북 행사가 있으면 기꺼이 전불자가 동참하는 것으로. 또한 민주평통은 올 전반기 중점 사업으로 평화통일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교사들과 학부모가 중심이 된 통일 강연회를 열어 자라나는 2세들에게 지속적으로 통일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오늘 정기 총회를 갖고 최윤희, 라정미 현 공동회장을 연임시켰습니다. 또 신미영 전 부회장은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0년 뉴욕시의 한인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한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오늘 플러싱 189 중학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최윤희 라정미 현 공동회장을 만장일치로 연임시켰습니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5월달 스승의 날 행사와 현재 추진 중인 공립교과서 동해병기 표기 의무화, 그리고 설날 공립학교 휴교일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23회째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니까 3월부터는 매주 미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립학교에서 설날이 정식 공휴일로 제정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적당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새 이사장에 신미영 전 부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8년간 학부모협회에 몸담아온 심 이사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진을 구성해 학부모협회가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사회 분들이 전직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는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이사분들로 활동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새로 이제 그분들은 자문위원으로 되고 제가 이제 새로 이제 이사 영입을 위해서 열심히 일단은 이사 영입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5월달에 있는 23회 스승의 날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학부모협회는 전반기 첫 사업으로 오는 5월 22일 대동연회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제23회 스승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뉴욕 드림 액트가 입법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벽을 넘어 40만 뉴욕주 불법 체류 학생이 구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드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즉각 서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연방 차원의 드림 액트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명했지만 뉴욕주 드림 액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입장 발표는 뉴욕주 드림 법안이 현실화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지사의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드림 액트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2월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내 공화당 의원의 거센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 모야 하원 의원이 지난 1일 재상정한 뉴욕 드림 법안은 뉴욕주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 기금을 조성, 불체 학생들에게도 학비 지원은 물론 학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드림 법안이 마련된 곳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텍사스, 뉴멕시코 등 3개 주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드림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외 동포들이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본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섰는데요. 재미 동포들이 한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연간 5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 송금한 돈은 56억 6,8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돈은 6,400만 달러로 나타나 무려 88.6배나 많았습니다. 이는 퓨 리서치 센터가 세계은행의 2012년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국가 간 민간 송금 현황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가족이나 자신의 계좌에 은행 등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것과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기업이 임금 등으로 돈을 붙인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루트를 통하지 않은 음성적 금전 이동까지 포함하면 실제 송금액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3년 12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3,464억 6천만 달러로 미 동포들의 연간 한국 송금액은 1.6%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발생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251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으로의 송금액은 제1동포들이 31억 3,700만 달러로 두 번째였으며 캐나다 동포가 6억 6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해외 동포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총 금액은 110억 4,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19억 2,3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소신고란 외국 국적 한인들이 한국에 석 달 이상 살게 됐을 때 등록하는 것인데요.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해외 한인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한인은 모두 23만 3,269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4.3% 4만여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이 15만 7,443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이 4만 4,710명으로 19.2%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1만 3천여 명과 호주 3천여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거소신고를 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를 찾아온 중국 동포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에만 해도 거소신고를 마친 미국 국적은 3만 천여 명, 중국 국적은 4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는 미국 국적과 중국 국적이 비슷해지면서 다음 해인 2011년에는 중국 국적 동포가 7만여 명으로 미국 국적 동포를 앞질렀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는 2012년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2013년에는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서울이었으며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전체 80.7%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거소신고를 한 한인은 건강보험 등 한국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킹사우나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흡한 점 등이 발견돼 벌금 2만 5천 달러를 물게 됐습니다. 킹사우나 측은 현재 지적당한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운영이 중단됐던 불 한증막은 확인받은 후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킹사우나 불 한증막에서 일하던 68세 이신삼 씨가 한증막 문 앞에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킹사우나의 근로 환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한인들도 근로 환경 문제를 거론하며 이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추모 글들을 붙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어제 직업안전보건행정국의 조사 결과 근로자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8건의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킹사우나 측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하고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킹사우나의 위반 사항은 고온과 관련된 질병 예방 프로그램 시행 부재,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 개인별 보호기구 미지급, 명문화된 위험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유지에 노력이 미흡한 점, 그리고 고온과 일산화탄소 노출 경고, 안내판을 붙이지 않은 점 등입니다. 직업안전보건행정국은 업주들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감안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방 킹사우나 부사장은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이 씨의 사망은 그의 건강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나 몰라라 하는 동안 메디케어 사기는 독보서처럼 퍼집니다.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메디케어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대규모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의사 이창호 씨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통증 치료 의사 67세 이창호 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수사국이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퀸즈 플러싱에 있는 우리 종합병원과 브루클린에 있는 999 클리닉 등지에서 서류를 위조해 의료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환자들에게 무료 점심이나 스파 서비스 등 실질적인 의료 시술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 정부의 메디케어
메디케어를 통해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그는 부당이득 340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 매니저 미셸 이 씨와 의료비 청구 담당자 프랜시스 최 씨가 지난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 내역에 대한 당국의 감사에서 환자들의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총 89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씨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종합병원은 지난 2011년 11월에도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병원장 일가족이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씨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